안녕하세요. 홍구맨입니다.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아직 마음도 정리가 안 됐고, 집도 정리가 안 됐고, 제 작업실도 정리가 안 돼서 모형 생활을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모형 작업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 김에 이번에 기념비적으로 예전에 23년 전에 계획했던 디오라마를 진행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단품이라든가 건담이라든가 로봇, 탱크 그런 거 작업을 할 겁니다. 이 목조 건축물은 정확하게 만 23년 전에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설계도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러시아의 추운 지역에 있는 좀 목조 건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대충 설계도 없이 만든 겁니다. 이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 좀 위쪽에 추운 지역에 이런 건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나무를 이용해 제작한 물건입니다. 만 23년 전에 만든 거예요. 요 건물 아래쪽에다 88mm 대공포를 여기다가 만들고요. 88mm 대공포가 무스탕 한 대를 격추를 하고 이 뒤쪽에서 무스탕이 폭탄을 떨궈트리는 그런 디오라마예요. 그래서 제목은 예전에 생각해 놨던 게 운수 좋은 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뒀던 거고요. 여기에 등장할 이제 물건으로서는 이 목조 건물과 그다음에 8톤 하프트랙, 그다음에 88mm 포, 그 다음에 1대 72 무스탕, 1대 144 무스탕이에요. 그랬고, 요 키트를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재배치하는 그런 거고요. 사실, 타미야의 88mm와, 그 다음에 타미야의 해프 트랙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8톤 트럭이 이게 아무래도 이 캐터필러가 고무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트램페터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부품이 너무 많고 회치기가 너무 심해서 사실 좀 고민 중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8mm 폰은 뭐 완성하는데 그게 긴 시간이 들 것 같진 않고 요 8톤 트럭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랬고 또 인형들도 다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 23년 전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다가 안 만든 게 제가 그 당시에는 작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완성하더라도 이걸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계획으로만 놔두었고 이 목조 건물만 제작해 놨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가열차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하간에 그러면은 오늘은 예전에 만들었던 요 목조 건축물 리뷰하고 그 다음에 88mm 건플렉 만 리뷰하고는 영상으로 할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설계도 없이 그냥 느낌만으로 만들었는데 당시에 나름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봐도 그렇게 허술하거나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 경첩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있던 장비품 거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고요. 선반까지 다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 창문이, 아주 추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것만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나무 널판지를 이용한 지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상상만으로 만든 건데, 어느 지역에 가도 자기 멋대로 만든 건물들도 있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 전망대로 가기 위한 사다리만 추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출입문만 만들면 이 건물 자체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대로 도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뒷모습도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북쪽에 있는 아주 추운 지역의 목조 건축물을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난간이라든가 사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꽤 힘을 기울여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상상만으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만 23년 전 2002년도에 제작했던
나무 건축물입니다. 일단은 8톤 트럭, 독일의 8톤 트럭이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8톤 트럭의 세미 하프 트랙 8톤 트럭. 근데 타미야 거를 쓰기에는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 특히 캐터필러가 고무째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트럼페터. 회치기가 너무 심하고 디테일도 너무 좋지만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킷이죠. 예. 어쨌든 간에 88mm 폰은 아카데미께 아직도 아카데미랜다. 타미야 제품이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형들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당수 개조를 해서 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레진 인형도 한 3마리 정도 더 추가했고요. 그 밖에 기타 추가되는 인형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사의 P51 머스탱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대 144. 이게 어디 거더라? 플라츠라는 회사의 머스탱인데 이 중 하나는 88mm 포에 박살나는 장면을 재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1대 72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제 이 88mm를 운영하는 요 팀을 이제 박살내는 그런 설정으로 할 거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디오라마가 될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둔 디오라마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생각했던 디오라마 하나를 이번에 구현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올인해서 만들진 않을 거고요. 중간중간 다른 제품들도 만들 겁니다. 다만 올 한 해 디오라마, 대형 디오라마 2개 정도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요. 중하반기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 88mm 건플렉, 보통 88mm 포라고 하죠. 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만 진행하고요. 그러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은 제가 아마 1990년대에 구매한 것 같아요. 이거 구매한 지가 적어도 30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2년도인가? 그때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50년이 다 된 제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72년도인가? 하여튼 70년대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미야의 혁신적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88mm 건플렉이에요. 지금 시각으로 봐도 완성을 하고 나면 굉장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다만 인형이 좀 디테일이라든가 동세라든가 아니면 옷주름이라든가 얼굴 표현이라든가 그런 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88mm 포 자체는 굉장히 아직도 쓸만한 수작이에요. 그래서 이 전면부 이 그림은 상당히 이쁘고 멋있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측면이고요. 이제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2,000엔이었습니다. 2,000엔. 측면에 그 시리즈들이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년 전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관하다가 제가 이게 틈틈이 설명서를 읽는 취미가 있는데 설명서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지금 A4지로 설명서를 출력해 놨어요. 그래서 설명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A4지로 출력해 놓은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알리에서 레진 인형 3개를 주문했어요. 이게 지금 왜 만세 포즈냐면 88mm 포로 무스탕을 격추하고 이제 만세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표현하려고 이제 구매했고요. 이 뒤로 이때 72 무스탕이 폭탄을 떨어뜨려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운명인 거죠. 뭐 그런 디오라마로 구성을 할 겁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요거는 예전에 넣어놨던 아카데미 본드고요. 이렇게 런너가 4벌, 런너가 4벌이네요. 4벌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고무바퀴도 있고요. 일단 뭐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금형이 1972년도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럼 28년하고 25니까 자그만치 우와 53년 전 제품입니다. 53년 전 제품을 제가 약 30년 전에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지금 보면 이 사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역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스프링도 아주 표현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안에 디테일도 전부 다 재현해 놨어요. 대단합니다. 보이나요? 이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0년 전 제품이긴 하지만 이 지느러미라든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전혀 뒤떨어지는 제품이 아니죠. 아주 대단한 제품이라고 생각돼요. 자, 이게 30년 전에 산 건데 고무바퀴가 아직 다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도 다 그대로예요. 이 트레드도 아주 좋고요. 지느러미도 없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0년 넘게 전에 만들어놓은 제품을 아직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밀러터리 킷들은 잘만 만들어 두면 계속해서 팔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 군데군데 비어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오토바이 킷하고 오토바이 타는 인형하고는 빼가지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킷에 사용 중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오토바이 관련 이제 부품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다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요 세부 디테일 보이나요? 정말 꼼꼼하게 들어갔죠.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포 받침대 부분이랑 이 호이스트 부품도 아주 섬세해요. 섬세하게 디테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 킷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피규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비례가 나쁘진 않아요. 비례가 나쁘진 않고 주름이 조금 약하긴 한데 이건 좀 잘 다듬고 제가 주름을 추가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례가 좋다. 그 다음에 디테일은 요즘 아무래도 킷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색칠해서 잘 보완하면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주름 상태를 보면 이게 과연 50년 전의 제품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름도 좋아요. 이 손가락도 잘 표현이 돼 있고 이거. 그 다음에 얼굴은 조금 못생긴 듯한 느낌도 있고 아무래도 몰드가 좀 뭉개진 부분도 있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비례가 좋아요. 이게 비례가. 전체적인 비례가 좋고요. 다만 부족한 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인형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비례도 좋고 다만 이 주름 같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고 이 몰드가 약간 약하다 그런 느낌이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총도 디테일 좋고요. 요즘 제품하고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못하겠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몰드들도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선명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뿐이에요. 여기 손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고 여기 눈이라든가 코, 입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일단은 비례가 좋으니까 얼굴이 살짝 못생긴 감이 있긴 한데 아주 늘씬하고 그래요. 인형은 잘만 색칠하면 요즘 피규어들보다는 살짝 레진 피규어들과 비교해보면 살짝 떨어지는 면도 있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레진 인형 산 거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요.
몰드가, 아니, 몰드도 별 차이 없는데? 예, 일단 옷주름도 뭐 솔직히 큰 차이가 안 나죠. 예,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옷주름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 당시 피규어도 요즘 피규어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세밀한 디테일이라든가 주름 같은 경우는 레진 피규어가 훨씬 낫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색을 열심히 잘 하고 나면 큰 차이는 없다. 일단 비례는 두 제품이 아주 좋다. 이 디테일들 보이시죠? 쇠사슬이라든가 요 세밀한 표현들, 이 전선들 표현. 50년 전 키트라고 해서 딸 게 없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 포 부분이죠. 예, 아쉽지만 강소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이지라든가 게이지 같은 것도 아주 세밀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간축 장비 같은 경우도 포방패 부분, 이 몰드 같은 것도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부품도 많지 않고 디테일도 좋고 이 88mm 폰은 그대로 조립해서 도색만 잘하면 아주 훌륭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전선 부분이 있고요. 전선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야, 이게 지금 제가 구매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이 데칼이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데칼 복구제를 뿌린 다음에 그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